자, 젠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백스가 바로 직전에 알츠하이머 실패 이슈가 나왔고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진행성 혁상마비 현재 이 젠백스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이 진행성 혁상마비 이거죠. 알츠하이머보다 얘가 더 큰 부분입니다. 자, 이거 이제 임상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뭐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또 내려가고 있죠. 자, 요전에 이제 젠백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후하게 평가를 종목들을 후하게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의 잣대를 거두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죠. 예전에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이런 거 하루 이틀 아니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의 그러니까 회사들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뭐 회사가 너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라고 해서 이제 회사들 대응을 질타하는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죠. 뭐 그 정도는 다행이고요. 뭐 회사가 개인 투자자들 뒤통수 치기 일수인 뭐 이런 회사들도 부지 기수고요. 이 제약바이오는 앞서 여러 번 계속 짚어드린 것처럼 이 루머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알테오젠만 하더라도 저 천하의 알테오젠이 루머 공매도로 떨어진 게 몇 번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도 없이 들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끌고 있는 HLB 같은 경우에는 진양곤 회장이 뭐 거의 명운을 걸다시피 밀어붙였던 HLB의 리보산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제약바이오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보다 더 적극적인 분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이런 행보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하게 많은 루머로 주가가 내리는 이런 결과들을 나왔어요. 그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 앞서 나왔던 것 같은 알테오젠의 뭐 분식회계 루머 급락설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왔어요. 회사가 멀쩡하게 임상 성공했는데 임상 성공 발표로 이미 나와 있는 거를 임상 실패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박살낸 케이스도 있었다고 얘기했죠. 오스코텍에서. 주가 최근에 신고가 들어갔던 오스코텍에서 예전에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루머가 터져서 급락 나올 때마다 우리 제약바이오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루머는 사실 무근이다 그러고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에서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다들 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그런 얘기를 3번이나 했었고요. 알테오젠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무슨 분쇄기나 루머설 같은 같지도 않은 소리라면서 주가 깨지는데 그거 뭐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뭐 뿌리를 뽑겠다. 뭐 이런 얘기들 당연히 나오죠. 근데 실제적으로 뿌리 뽑는 액션을 취한 회사는 현재까지 단 한 회사도 없습니다. 이거 천하의 셀트리온과 알테오젠도 안 된 거예요. 천하의 셀트리온과 알테오젠도 제대로 안 되죠.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회사. 현실적으로는 우리 제약바이오사는 이 언론사들이라든가 혹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루머 공매도 작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하고 소송 걸고 해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단 한 회사도 소송 걸거나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앞에 든 것처럼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회사였을 땐 셀트리온도 그거는 못했거든요. 그 언론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언론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천하의 셀트리온도 못하고 알테오젠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언론사들하고 흔히 하는 것처럼 깐부매가지고 짜웅하는 게 그게 사실상 가장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젠백스는 그걸 굉장히 잘하는 훌륭한 회사죠. 우리 젠백스의 김상조 회장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도대체 CEO인지 꾼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주가 관리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장들 중에 한 명이죠. 젠백스의 김상조 회장. 자,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번에 걸쳐서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왜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이거 작년도예요. 자, 우선 지금 오늘 나온 뉴스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임상이 이번에는 무슨 학회에서 뭐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발표가 나왔죠. 자, 학회에서도 발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어디 학회 나가지고 이제 대규모 학회에서 뭐 이런 발표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오늘 발표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24일 밝혔다.
오늘 그래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 앞에도 분류했던 것처럼 안전성은 일상에서 하는 내용이지 이상에서 하는 내용 아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임상을 발표를 했다는데 저 밑에 가서 보실까요? 자, 이지영 교수 같은 경우나 혹은 김종민 교수 같은 경우나 그러면 계속 여기에 이제 참여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지영 교수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핵심 담당 의사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안 좋다고 얘기할 리가 없죠. 이렇게 굉장히 좋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고, 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지영 교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무적인 결과인데 항상 고무적인 결과라 그래요. 언제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기쁘다 뭐 이러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뒤에 쪽에 가서 보게 되면 저 밑에 가서 보실까요? 자, 밑에 가서 저 아래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극학인 군터 교수 같은 경우에 뭐 이래가지고 저용량 투자에서 질병 현재하던 데이터는 뭐 굉장히 뭐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그러니까 피터 실러 같은 경우도 좋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고, 세계적인 석학들로부터 주목받게 되면 매우 기쁘다 이러고 지금 써놨습니다. 자, 이거 오늘 발표한 임상인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래서 오늘 발표하고 이 사람들한테 바로 그걸 이제 주고, 지금 저기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라 그러면 우리하고 시차가 틀려가지고 지금 시간대 자체가 틀리죠. 그러면 지금 바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임상 결과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반응을 바로 누가 기자가 했어? 이거 취재 누가 했을까요? 그럼 결국에 이건 기자가 취재한 거 아니고 젠백스로부터 넘겨받은 거라는 얘기죠. 젠백스가 석학들로부터 주목받게 되어 기쁘다. 그러면 이 젠백스가 미리 그러면 임상 결과를 석학들한테 사전에 전해준 다음에 이 평가들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전해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 왜 젠백스가 하죠?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려면 시장에서 하든가 언론이 하든가 시장에서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요. 지난번에도 제가 드렸던 그 의심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그 의심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작년 이맘때도 젠백스가 이런 결과를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임상 탑라인 두고 여기서 나왔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톱라인 결과를 24일 날 공시를 했다. 그리고 25일에는 참석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10월 25일 기사입니다. 캐나다는요, 우리하고 같은 시간대에 있지를 않아요. 캐나다는요, 지금 시간대로 치면 지금도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우리보다 시간이 한참 들여가지고 이 시간에는 이 기사가 나오는 시간에는 캐나다에서 이 학회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학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학회 내용을 발표를 했다라고 놓고 그리고 이 학회의 결과에서의 해외 반응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이 기사가 쓰여진 시점에는 똑같잖아요. 이번하고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이 시간에는 학회가 열리지도 않았다니까요. 2시 25분 이 시간이 지금 캐나다도 2시 50분이냐 이거야. 자, 이거 넘어가서 보자 이거야. 지금 11시 58분입니다. 캐나다의 현재 시간은 11월 24일 월요일 밤 9시 58분이에요.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저 기사가 나올 때가 약 2시간 후, 그러니까 낮 2시에 나왔잖아요. 2시간 후에 나왔죠. 그러면 저 기사가 나오는 시간은 2024년 10월 25일 자정 넘은 12시 때란 얘기예요. 아직 열리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열리지도 않은 학회에 참석을 해서 이 내용을 다 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한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얘기. 실러 교수, 군터 교수, 실러 교수 지금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고 군터 교수 초기 데이트이지만
희망 결과 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젠백스 관계도 이거 똑같은 이 좋은 이거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이 구조하고 여기 작년도에 열리지도 않은 학회 결과를 미리 발표한 이런 케이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주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회사가 어떻게든지 주가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데요. 이것도 한두 번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빼먹자, 기본적으로 빼먹자 쪽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의심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젠백스가 이게 GV100이 지금 적응증 몇 개째인지 아십니까? 제가 유난히 그렇게 바이오 호환데도 불구하고 젠백스에 대해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미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췌장암 치료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 나가리 시키면 다른 거, 하나 나가리 시키면 또 다른 거, 하나 나가리 두고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계속 바꾼다 이거야.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나가리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PSP 가지고 또 재료를 내놓을 겁니다. 얘기를 했죠?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거 지금 작년에 한 얘기 지금 그대로 이거 그대로 바꿔가지고 지금 복사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중간 사이에는 이제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하면 이건 이제 증자가 제동이 걸리긴 했는데요. 금감원 제동에 걸렸죠. 가지고 젠백스 연이은 유상증자 철회 대규모 증자를 하겠다. 임상 2, 3상 하는데 무슨 자금이 2천억, 3천억이나 들어갑니까? 임상 3상 하는데. 이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런 애들 다 안 된다라고 이게 들었잖아요. 이게 젠백스 같은 경우도 당장 또 다른 젠백스 결사 즉 GV100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역시 마찬가지 김상재 회장의 삼성제약 작년도 같은 경우 보자 이거야. 삼성제약이 406억 증자를 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신약은 안 하고 운영자금으로 다 쓰고 이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거 통과 안 돼요. 이거 이런 거. 그러니까 돈 빼먹는 용도로 쓰고 있다 이거야. 이러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얘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정도 선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이 정도 선 가지고는. 작년에 했던 사람들 전부 다 같은 사람이야. 나오는 인물이 다 똑같아요. 이지영, 김종민, 쉴러, 군터. 직접 그래서 GV1001 젠백스나 GV1001이라고 이 이름들을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거.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여하고 관련된 사람들인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작년에 했던 얘기를 지금 그대로 지금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임상 결과 가지고 확인해보고 이런 거 지금 시간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시간대도 안 맞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미리 어저께 주고 난 다음에 어저께 사전에 먼저 주고 그리고 반영을 미리 회사 측에서 사전에 먼저 자료를 제공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반응을 얻어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자신했으면 왜 니네들이 하니? 시장평가로 맡겨야지.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후퇴를 해야 되는 쪽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주가 살려주고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요거 그 회사에서 조금씩 물려있는 분들 발을 조금 빼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거 나올 때까지 지금 기대치가 이미 다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빠지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시게 되면 총알바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저도 이런 기업들이 결국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제약바이오가 전체가 올라 들어가게 되고 제약바이오가 전체가 올라 들어가야 개인들도 좀 돈을 제대로 벌지 않겠습니까? 제약바이오는 진짜로 대부분 다 기관들보다는 기관이 꾸준히 사는 제약바이오 같은 건 존재를 안 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개인들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개인 종목들인데 기관이 꾸준히 사는 종목이 뭐 있냐고. 제약바이오에 삼바 같은 애들 빼고 나면 몇 개 안 나오죠. 외국인이나 기관에 꾸준히 계속해서 사고 있는 제약바이오 대부분 모멘텀 좀 되올 때 받았다가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다 떠넘겨 팔아치고 도망가고 대부분 개인 종목들이잖아요.
개인도 좀 돈 벌어야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고르는 걸 굉장히 반기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들어올 때 뭐 집중적으로 추천드리고 산 종목들 찾아가지고 이런 종목들 찾아가지고 대박 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종목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대박 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이런 거 다,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제가 발굴해가지고 저 아래쪽에서부터 발굴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대박 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Y바이오, 올릭스, 이런 종목들.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대박 내드렸던 종목들 아닙니까? 온코닉 테라퓨틱스.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의심을 해야 되는 쪽의 종목들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종목들이 예전에 진짜로 되지도 않는 종목들이 사고 많이 쳤죠.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젠백스 같은 경우는 칠 때 빠질 때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종목에 들어가요. 알테오젠이나 저게 보로노이라든가 리가캠, ABL 같은 경우는 꾸준히 노리라고 얘기 들었던 종목이죠.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낄끼빨빨을 잘해가지고 먹을 종목이 있고, 이게 구분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저희 천재투자TV에서 다 구분 다 해드리고 있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들어셔서 이런 최고 전문가들 다 찾아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